지난 시간에 당뇨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뇨인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의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의학계도 당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몇 년 전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을 계기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를 하면 혈당은 매 순간 오르고 내리지만 혈당의 변동폭은 완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후 1시간 혈당이 급상승하며 치솟았다가 다시 식후 2시간 뒤엔 정상으로 뚝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치 혈당 그래프가 스파이크, 쇠모처럼 뾰족한 형태라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고 있다는데요. 나는 당뇨 환자도 아닌데 왜 내가 혈당 체크를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이처럼 폭이 큰 혈당 변동이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혹사를 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비만,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은 늘어나며 당뇨인의 경우 췌장의 기능 손상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 또한 손상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반복된 손상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점점점 두꺼워져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합병증이 올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하게는 돌연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나이를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떤 걸 드셨나요? 우유에 탄 시리얼? 아니면 빵에 잼 발라서 과일 주스? 김밥에 캔커피? 이런 식사를 하셨다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이런 식단은 당화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잘 생길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기상하면 깨워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사람이 움직이면 혈당이 올라가야 근육을 쓰게 되므로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침을 못 먹게 되면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는 뭘로 먹을지 궁금하시죠? 그건 바로 탄수화물을 단백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는데요. 시리얼 대신 계란 후라이나 구운 계란입니다. 샐러드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더 좋겠죠. 바쁜 현대사회에 가스불 켜는 것도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사과 반쪽, 견과류, 잼을 바르지 않은 통밀빵 정도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밥, 국, 반찬을 갖춰서 아침을 드신다면 먹는 순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채소를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샐러드나 나물을 드셔서 위장을 살짝 깨워서 공복감을 달래주신 다음 계란 후라이나 생선, 두부 단백질로 포만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엔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을 드시는 겁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의 벽을 만들어서 당의 흡수를 억제해주고 단백질은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인 인크레틴을 더 많이 분비시켜서 탄수화물을 소장에서 흡수되는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야채를 드시면 그만큼 탄수화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실 수 있으니까 야채를 충분히 많이 먹는 게 팁입니다. 특히 연어와 같은 생선류에는 오메가3도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때 또 하나 팁.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밥을 먹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밥 공기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세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나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양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작은 밥 공기와 큰 밥 공기는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밥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밥 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 공기 사이즈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아침 식사 때 혈당 스파이크를 잘 방지했다고 해서 점심과 저녁 식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혹시 평소 국이나 찌개에 밥을 팍팍 말아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생과일 주스나 선식으로 끼니를 대신하기도 하고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후루룩 쉽게 삼켜지기 때문에 빨리 먹기 위해 국이나 찌개에 밥을 적셔 드시는데요. 점도 높은 고형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인슐린이 새롭게 섭취한 포도당을 처리하기 쉬워져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식품 유형이 포만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당뇨인들은 연근같이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고형 음식을 드시는 게 적합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통곡물빵, 그리고 고기 같은 음식들은 더 느리게 소화와 흡수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부드러울수록, 더 많이 가공된 것일수록, 유동식 구조를 가진 음식일수록, 예를 들어 죽이나 수프 같은 음식들은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떨어지는 식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은 차게 먹어야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많은 보리밥을 드시면 좋은데요.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은 저항성 전분은 칼로리 조절, 혈당 조절, 대장 내 유익균 증식, 대장 내 염증 완화, 포만감 증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비만이나 혈당 조절에 아주 좋은 식재료인 거죠. 차가운 밥을 데워 먹어도 저항성 전분이 3배가 늘어난다고 하니 차라리 차가운 밥을 드시는 게 좋겠죠. 저항성 전분을 많이 먹으면 장에 이로운 균이 많아져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전분들이 장까지 내려가게 되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부글부글할 수도 있으니까 가끔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은 먹는 속도, 먹는 시간 조절을 잘 하자입니다. 먼저 먹는 속도는 동일한 식사를 5분간 먹는 것보다 30분 이상 섭취해야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주며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팁!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조절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밥을 한번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입에 있는 음식을 다 씹고 나면 다시 숟가락을 들어서 한 입 드시고를 반복하시는 거죠. 번거롭다 하시더라도 먹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먹는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은 혈당을 완만하게 오르게 하며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더불어 늦은 시간에 저녁을 드시는 것과 야식은 금물입니다. 일찍 저녁을 먹고 충분한 소화 시간을 거쳐서 취침을 하셔야만 공복 혈당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일어나서 최소 15분 동안 걷기, 가벼운 활동하기, 가볍게 움직여주면 손이나 다리 쪽으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면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최종적으로 짧게 줄여보자면 한식 위주의 식사를 과식하지 않고 소량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인 시간에 먹기입니다. 사실 당뇨인이라면 이것저것 안 되는 음식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대체되는 식재료들도 많아지고 있고 최적화된 식단표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드린 식사 팁을 떠올리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